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하락과 횡보를 멈추고 드디어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수 주체를 보면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죠. 보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간간히 순매수를 했었는데 우선주는 거의 순매도를 계속 이어왔었죠. 어쩌다 하루 정도 순매수를 했지만 이 외국인 지분율을 보더라도 한때 90%를 넘던 이 우선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80%마저 깨고 79%대로 내려앉았죠. 자, 이 외국인 지분율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특히 우선주를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은 상당한 역할을 하죠.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 보통주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54%가 넘고 우선주는 외국인이 한참 팔고 있다고는 하지만 79%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주가에 미치는 이 외국인의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그런 외국인이 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갔다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실 장기 투자에서 이 차트 분석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21선 위로 올라서서 지지받으려는 모습이 다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삼성의 가치를 보고 꼭 장기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빛나 보이는데요. 자, 큰 그림을 보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면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될 거고 반도체의 수요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반도체의 주요 사용처였던 PC나 스마트폰 등의 이 IT 기기는 물론이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그 자율주행을 뒷받침해줄 인프라, 서버, 데이터 센터까지 이 새로운 수요처와 더 많이 활성화될 사용처까지 정말 앞으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란 별명답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필수템으로 그 수요가 폭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최근의 기사를 보면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GM, 도요타 등 이 글로벌 완성차들이 공장을 세우거나 감산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면서 이 반도체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단순히 자동차 생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스마트폰과 TV 등의 이 핵심 부품인 전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도 함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업계에 따르면 이 주문에서 인도까지의 납기 기간이 최소 3, 4개월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부품의 가격도 20%씩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12의 인기가 좋아서 올 초부터 공급량을 늘리려고 했죠. 자, 그런데 역시 반도체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 애플 제품의 전반적인 생산량을 늘리는 데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품이 인기가 좋아서 많이 팔려고 해도 이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많이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만큼 현재 반도체가 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퀄컴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핵심인 모바일 AP 점유율 1위의 업체죠. 팹리스 업체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 삼성전자나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역시 이 고공행진을 이어왔는데요. 자, 지난 3일 진행됐던 이 작년 실적 발표회에서 반도체 부품 부족 사태는 이 하반기나 돼서야 나아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죠. 자, 그 후로 시장에서는 이 퀄컴이 반도체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칩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주가는 열흘 사이에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사태만 보더라도 현재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는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자, 우선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변동성이 있어서 가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죠. 최근에 IT 기기 수요 증가와 빅테크들의 서버 증설로 인해서 디램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디램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디램 가격은 당분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른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은 전분기보다 최대 1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겁니다.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메모리 반도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최근 그래픽 처리와 데이터 통신, 신호 변환과 연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IT 등의 이 전자기기를 넘어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이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모바일 AP와 CPU, GPU,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TSMC 단 두 곳에서만 가능하죠. 최근 이 저전력,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수가 되면서 7나노 이하의 수요 역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삼성과 이 TSMC 두 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이 기술력으로 두 업체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수요처들은 그저 삼성과 이 TSMC만을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도 두 업체를 모셔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나마 해결책은 두 업체에서라도 반도체를 좀 많이 생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7나노 이하의 이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네덜란드 ASML의 EUV 극자외선 노광기가 필수인데 문제는 이 ASML에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노광기는 고작 40대 정도의 수준입니다. 노광기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500억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주로 쓰이던 EUV 장비가 최근 들어서는 디램 등 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도 쓰이고 있죠. 얼마 전 SK 하이닉스도 EUV 장비 2대를 도입해서 하반기부터 10나노급 디램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앞으로 EUV 장비 이 쟁탈전이 더욱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대 내외의 EUV 노광기를 확보했고 올해도 10대 정도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해 3대와 올해 3대를 더 추가해서 총 6대를 디램용 반도체 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들여올 수 있는 노광기의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EUV 노광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설하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용으로 활용될 EUV 노광기의 숫자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경쟁업체인 TSMC가 가져가게 될 노광기의 대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자, 노광기 확보가 곧 생산량과 직결이 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대만에서 도입한 이 노광기 대수는 한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ASML의 국가별 매출액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나마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생산 못지않게 핵심 장비인 EUV 노광기 확보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삼성전자를 매수한 평균 가격이 모두 다를 텐데요.
어떤 분은 수익 구간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고점에 매수하셔서 마이너스일 겁니다. 수익 구간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실 텐데요. 고점에 매수하셨더라도 삼성전자의 가치를 믿고 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고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잘 생각하셔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영상도 소중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